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딱 맞춰 도착한 지하철부터 이 출근 이후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충분한 것들이죠. 오늘 그 밖에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작은 것들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부터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많이 산다고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사재기 바람이 이 상권과 주택가까지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한라산 중턱의 땅을 사서 리조트를 짓더니 최근 들어서는 제주시 중심가의 숙박업소나 아파트까지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구입을 추적해온 제주도의 한 교수는 올 들어 제주시 신시가지에 중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제주도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제주도에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건데요. 이 모텔과 상점을 사들여서 자신들이 직접 장사를 하려는 목적인 겁니다. 제주도 바오젠 거리에 모텔 등을 인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1년 중국의 기업 바오젠이 제주도에 직원 만여 명을 관광 보낸 것을 기념해서 이름 지어진 이 거리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제주도의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올해만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250여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광객들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점포로만 몰리면 한국인의 점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부동산을 사는 또 다른 이유는 영주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요. 한화 5억 원 또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국내에서 살 수 있는 F2 비자를 주고 그 후 5년간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 자본을 꾸려들여서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으로 2010년 2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 효과는 거뒀다고 합니다. 시행 이후 올 8월까지 9,600억 원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인 783명이 영주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98%에 달하는 768명이 중국인이라고 하죠. 중국인이 소유한 이 제주도 토지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실시 전인 2009년 2만 제곱미터에서 올 6월 말 현재 592만 2천 제곱미터로 거의 300배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일단 해발 200에서 600m의 한라산 중산간 지역이 난개발됐죠. 중국 기업들이 해안에 비해 싼 중산간의 지역 땅을 사들여 대형 리조트 단지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채당에 5억 원 이상 하는 콘도미니엄을 만들어서 이 제주도 영주권을 얻으려는 중국인들에게 분양하려는 목적인데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제주 백통신원 리조트 등이 그런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서 중국 자본이 리조트를 만들고 있는 총 면적은요, 이 300만 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대략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정도인데요. 공사로 베어져 나갈 나무가 수만 그루고 식수 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이 상당수 제주도민들이 식수로 쓰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리조트 하수가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중국의 자본 리조트는 대부분 카지노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불투명한 운영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카지노는 함부로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주도민들은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핵심 상권을 중국인이 장악하고 이 환경을 망가뜨린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지난 2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차이나타운 조성을 제안하자 이 원희룡 지사는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제주도민들의 걱정을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원 지사는 환경과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동산 투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기업이 1조 원여를 투자해 제주시 신도심에 51층 건물을 짓겠다는 데 대해서도요, 이 주변 경관을 해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원지사는 중국인의 부동산 사재기를 부추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손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상 지역을 관광지나 유원지로 제한하거나 5억 원 부동산 투자에 더해 지역 개발 채권을 5억 원 이상 사들여야 F2 비자를 주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 지역이 갈수록 중국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관광지로 뜨고 있으면서요, 점점 이 중국 거대 자본에게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적당한 투자와 개발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좋겠지만요, 지나친 난개발 같은 경우 정부 측에서 적당히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민들에게 지나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페이퍼 컴퍼니와 역외 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란 글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해 서류가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사업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재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는데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 도피지에 주로 설립이 됩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펀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띱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의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요. 1995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신용은행이 케이만군도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역외펀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요. 먼저 펀드는 근거 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로 구분됩니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설립되어 외국펀드로도 불리고요.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해 국내에서 설립되어 국내펀드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국내펀드 안에서도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펀드,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합니다. 이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는 외국 법률을 적용받게 되지만요.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 규모가 일정 규모, 즉 현행으로는 1조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판매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역외펀드를 특정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요건 일부를 완화해서 등록받고 있다고 하네요. 즉 역외펀드는 국내에서 자금이 조성되는 역내펀드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이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되는 주식투자용 기금이라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지에서 조성된 모든 펀드가 역외펀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역외펀드는 투자자가 속한 특정 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 수가 있고 조세나 금융 행정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향유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주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요. 자산 운용상의 법적 규제가 없는 버뮤다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이 조세 피난지에 본거지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죠. 또한 최근에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나 룩셈부르크 등이 자주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일명 해외 뮤추얼 펀드라고 불리는 역외펀드는 15,500여 개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300여 개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외 펀드를 관리하는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는 이 고의적인 조세 탈루 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고 실제 해당 회사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수익을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요.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장부의 이중 작성을 행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행위가 수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되는 이 조세 피난처는 법인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그 해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지난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추진하면서 그의 장남 전재국 씨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6년간 이 조세 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총 6조 5천억 원의 외화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역외 탈세 등의 우려가 빚어지고 있으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요. 이 경제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역외 펀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인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애플리케이션, 그중에서도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루한 통근 시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마냥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고 뉴스를 보기에는 새로울 것도 없고 그 한계도 있는데요. 그런 지루한 시간을 잘 때우기에는 또 게임만한 게 없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다양한 귀여운 게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 게임이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이 저변이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어릴 적 하던 놀이들을 스마트폰으로 구현한 게임도 많이 보여서요.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새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젤리킹 세계정복 대작전입니다. 귀엽게 생긴 젤리를 좌우로 튕기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 캐릭터 안에는 단순하지만은 않은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젤리는 세계 정복의 야심을 가진 야망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젤리킹의 주인공 젤리킹입니다. 이 게임의 첫 번째 묘미는 파스텔 톤의 색감과 마치 게임 캔디 크러쉬를 예상하게 하는 이 아기자기한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묘미는 단순한 조작법이지만 결코 쉽게 깨기 어려운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묘미는 바로 이 다양한 컨셉으로 자주 업데이트되는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했다고 해도 금방 새로운 맵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도전 정신에 불태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게임 플레이 못지않게 또 캐릭터들이 잠깐씩 나와 대화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실없는 대화, 이 썰렁한 개그를 하는 것이 중간중간 웃음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드게임을 앱으로 옮겨놓은 애플리케이션 우노 앤 프렌즈입니다. 이 한창 보드게임이 유행하던 때에 그 중에서도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보드게임 우노가 앱게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이 유명 게임 개발사 게임 로프트에서 개발한 우노 앤 프렌즈는요. 수백만 우노팬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또한 순위표와 레벨, 보상 등의 게임 요소가 적절하게 섞여서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제대로 주고 있다고 하네요.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요, 게임 아바타나 모션 및 이펙트가 탁월해서 자칫 식상할 수 있는 고전 보드게임을 스펙터클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보드게임방에서 자주 하던 이 추억의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어서 좋다는 평들이 있고요. 퀘스트와 도전, 보상의 밸런스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게임의 재미 역시 극대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하던 놀이 하면 또 종이접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놀랍게도 종이접기까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색종이 접기 게임 애플리케이션 페이퍼라마입니다. 이 어렸을 적 한 번씩 해봤을 색종이 접기가 이제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진 건데요. 페이퍼라마는 점선 모양에 맞춰 정해진 횟수 내에 색종이를 접어야 하는 게임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접어야 하는 모양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 높은 집중력과 두뇌 회전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어려운 게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배경음악과 진짜 종이를 접는 듯한 사운드, 그리고 민감한 종이 효과가 더해져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형색색의 색종이와 씨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든다고 하는데요. 정말 미세해서 숨을 참고 종이접기에 집중할 정도라고 하니까 더 흥미를 끄는 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아시는 직소 퍼즐 게임입니다.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요, 이 조인성과 공효진이 퍼즐 맞추기를 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덕분에 이 퍼즐 맞추기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던 고전 게임, 이 퍼즐 게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온 건데요. 직소 퍼즐 에픽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퍼즐 게임입니다. 다양한 퍼즐 배경을 선택할 수 있고 최소 4개부터 400개 이상까지 조각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확대도 가능해서요. 퍼즐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게임에 임할 수 있다고 하네요. 타 퍼즐 게임보다 깔끔한 UI 디자인이 돋보이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자신만의 사진으로 특색 있는 퍼즐을 만들 수 있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로 PC방에서 많이 하던 RPG 게임입니다. 이 RPG 게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면서 PC에서는 보지 못했던 자동 전투 모드라는 것까지 생겨서요.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카오톡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세븐나이츠입니다. 이 세븐나이츠는 5명의 영웅으로 팀을 만들어 모험을 떠나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수백 명의 영웅들을 게임 내에 소환서 등으로 모아서 가장 강력한 5명의 팀을 만들어 모험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건데요. 누구나 쉽게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자동 전투 모드가 있어서 바쁜 직장인들도 즐겁고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의 모드로는 모험 모드, 결투 모드, 무한의 탑, 그리고 공성전과 요일 던전, 레이드까지 6가지의 다양한 모드가 존재합니다. 카카오톡의 친구들과 교류가 가능하며 친구의 영웅을 나의 팀원에 포함시켜 전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구영지 대규모 업데이트로 인해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들이 신규 유저들에게 고백되고 있어서요. 초반에 게임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얼핏 보면 자동 전투로 지루할 것 같지만 또 보는 액션의 즐거움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고요. 자칫 식상할 수 있는 몬스터 액션 RPG일 수 있지만 이 세븐나이츠는 스토리와 퀄리티 모두 훌륭해서 조금 다른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릴 적에 향수를 부르는 게임부터 귀여운 캐릭터로 가득한 게임까지 이렇게 취향에 맞는 게임 다운받으셔서 무료한 시간 재밌게 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쿠쿠전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열풍이 대단하죠. 오늘도 요우커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압력밥솥 전문 제조업체인 쿠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쿠쿠전자 코드번호는 192400입니다. 쿠쿠는 78년에 설립된 전기 압력밥솥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14년도 1분기 기준 전체 매출 중 밥솥 판매 매출은 80%라고 하고요. 이 중에 90%가 내수, 10%가 수출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20%는 렌탈 매출, IH 열판이 차지한다고 하네요.
쿠쿠는 전기밥솥 등 가격대별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높은 기술력으로 밥솥의 고기능 다기능화를 주도하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국내 밥솥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원으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7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채널별 매출 비중은 할인점과 홈쇼핑, 양판점이 68%고 직영이 3%, 해외가 6%, 렌탈이 20%, 그리고 나머지가 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로는요, 국내 시장 점유율 70%로 전기밥솥 사업부가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밥솥 시장은 연간 300만 대 규모고요. 교체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쿠쿠전자는 평균 가격 2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IH 압력밥솥 비중이 2008년 36%에서 2013년에는 50%를 상회하며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분리형 커버와 이중 모션 패킹, 스마트 알고리즘과 음성 기능 등 이 신규 기술이 추가되면서 단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렌탈 사업 역시 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좋은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쿠쿠밥솥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수기 등 렌탈 사업이 고속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2013년 말 기준 렌탈 계정 수는 5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0.8%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올해에도 월 2만 건씩 순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 렌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요. 아직 국내 정수기 침투율 포화기까지는 여력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면세점 매출 및 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건 역시 투자 포인트죠. 1980년대 일본 여행한 후 코끼리 밥솥을 사오는 것이 유행이었듯이요. 현재에는 중국인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쿠쿠 밥솥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국내 중국인 방문 증가 추이와 한류에 힘입어서요. 이 쿠쿠전자의 면세점 매출액은 2012년 928만 달러에서 2013년 2005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도 100%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중국 소비자를 향한 밥솥 매출액은 올해에만 6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10% 이상으로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상 쿠쿠전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점점 저물어가는 이 한 해를 위로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올 한 해도 이제 두어 달 남짓 남았는데요. 아직 한 해가 끝나려면 조금 남았지만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어울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 노래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이 박인환 시인은요, 한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입니다. 시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대표작으로는 목마와 숙녀 등이 있습니다. 시인 중에서는요, 유난히 젊은 나이에 요절한 시인들이 많은데요. 이 박인환 시인 역시 31세에 요절하여 시집 단 한 권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잊혀지는 것들 참 많이 있죠.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지고 아주 힘들었던 일들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요. 아주 기뻤던 일들도 희미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시간이 지나가지만, 이 사랑이 지나가지만 과거는 남는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은 잊을지언정 그의 눈동자는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요, 많은 것을 희미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가슴 속에 절대 잊지 못하는 것들은 몇몇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올해 잊지 못할 좋은 기억들도 있으시겠죠. 그 기억을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간다면 앞으로의 삶 역시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